여러분 퍼스트 펭귄 건강운동관리사 합격을 위한 스페셜 테스트 이번 시간 척추 부분에서 진행하는 테스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스펄링 검사입니다.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증으로 인한 경추 쪽에 이제 신경근증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서 아래로 압박을 가해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인 그 추간근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좁혀가지고 방사통을 유발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대상자를 의자에 이렇게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편안하게 앉게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아픈 쪽으로 이제 고개를 측구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측굴에다가 약간의 회전,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신전을 좀 이제 했었는데 안전상 이유로 측굴로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측굴을 하도록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대상자 뒤에 서가지고 양손을 깍지를 껴가지고 대상자 머리 꼭대기 위에 얹고 그대로 아랫방향으로 축성 압박력을 지그시 가한다. 그쵸? 여러분 경추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막 이거를 꽉 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그시 눌러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박을 가했을 때 목에서부터 어깨, 팔, 손가락 끝방향으로 뻗쳐가는 방사통, 감각 이상, 뭐 어떤 저림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은 경추 쪽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더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추 견인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반대예요. 환자의 어떤 턱을 잡고 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위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당겼을 때 아까는 눌렀을 때 추간공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지금 좁혔었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턱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거니까 공간이 다시 넓어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확실히 경추 디스크나 어떤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다. 확실하게 더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펄링 검사는 아픈 쪽으로 측구를 해가지고 지그시 수직 압박력을 가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벌림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코디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스펄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아예 이제 눌렀었죠. 그 추간공의 공간을 좁혔다. 그쵸? 공간을 좁히고 눌렀었습니다. 누른다.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증상을 완전 유발시켰잖아요. 그쵸? 저림이나 어떤 방사통 그런 걸로 유발한 검사라면 이 바코디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가지고 신경을 느슨하게 이제 만드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양성 반응은 뭐다? 증상이 오히려 완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양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한 경추의 신경근증 유무를 확인하는 거고 특히 이제 C4, C5, C6 쪽의 압박 상태를 감별하는 데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의자에 바르게 앉게 한 상태에서 아픈 쪽 팔을 스스로 들어 올리도록 지시를 하고요.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편안하게 뭐 여기다 놔도 되고 머리 위에다 이렇게 놔도 되고 편안하게 얹어 놓도록 한다. 이 자세를 취했을 때 팔과 손으로 내려가던 그런 증상, 방사통이나 저림 증상이 즉각적으로 감소하거나 완전히 사라지면 양성이다. 바코디 징후 양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통증의 근본 원인이 팔을 올렸을 때 지금 편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팔이 아팠던 게 어깨 관절 자체의 어떤 병변이 아니라 경추의 어떤 신경근 압박, 신경 문제였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냅뒀는데도 어깨 통증이 심해졌다? 이러면 이제 신경근 문제보다도 어깨 쪽에 얘는 이제 문제가 있다. 어떤 뭐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아니면 뭐 건의 염증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통증이 감소하면 그때가 바코디 사인 양성인 거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의 신경근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크 검사입니다. 외다리 선체 편 검사인데요. 이렇게 환자가 한 다리로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신전시켜가지고 하는 검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척추 분리증, 그 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의 이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규 강의에서도 이제 배웠지만 우리가 허리 디스크, 그쵸?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그쵸? 이거는 허리를 숙일 때 아팠어요, 그쵸? 허리를 숙일 때 아팠고, 척추 분리증, 그쵸? 이 척추 분리증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심해지면 이제 전방으로 밀려나는 전방 전이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 나타나게 되죠. 얘는 반대로 허리를 젖힐 때 아파요, 그쵸? 젖힐 때 아프다. 허리를 젖힐 때 아프니까 스페셜 테스트도 어떻게 한다? 허리를 젖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척추 분리증은 이제 척추뼈 우리 뒷부분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 협부가 있어요, 그쵸? 그 협부가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계속 뭔가 적절한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계속 냅두면 얘가 진행이 되면 이제 척추가 위쪽 척추뼈가 아래쪽 척추뼈 앞으로 밀려 나오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검사가 스토크 검사가 되겠습니다. 한쪽 다리 구부려서 공중에 들어 올리세요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몸통을 뒤로 신전을 시켜보세요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또 포인트는 뭐다? 이 검사자, 그쵸? 이 검사자가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이제 통증도 있을 거고 불안한 그 아픈 자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균형을 잃지 않도록 뒤쪽에서 이제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실기 같은 데서 실기굿을 할 때 말을 해주면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지탱하는 다리 바꿔가지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제 교대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쪽에서만 통증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척추 분리증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둘 다 아프다라고 하면 완전히 그 척추골이 양쪽이 이제 분리됐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관절돌기 증후군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렉 검사입니다. 엉덩엉치관절 가동성 검사인데요. SI 조인트, 거기에 동적 가동성을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다리를 들었을 때, 그쵸? 이제 고관절을 굽혔을 때, 이 골반 뼈가 천골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후방 회전하는지 그 SI 조인트의 동적인 가동성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일단은 이 환자가 외발을 서게 하되 이제 엉덩이를 90도, 고관절 90도 굴곡을 하게 해가지고 다리를 좀 더 높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검사자는 PSIS, 그쵸? 거기에 촉지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 교대로 자세를 취하면서 이 PSIS, 그쵸? 이게 잘 움직이는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정상이라고 하면 다리를 들 때 올리는 쪽에 그 엉덩뼈가 뒤로 구부러지면서 이 PSIS가 엉치뼈보다 아랫방향으로 이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근데 다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다, 내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위쪽이나 뭔가 가쪽으로 밀려 올라간다, 그러면 양성이다. 뭔가 SI 조인트의 가동성이 좀 떨어졌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SI 조인트가 부드럽게 뭔가 이렇게 굴러줘야 되는데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체중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허리나 골반에 통증을 유발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슬럼프 검사입니다.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아니면 이제 척수막의 인장으로 인한 어떤 신경근의 포착 및 과민성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좌골신경 계통의 신경 가동성 결함을 감별하는 그 검사가 되겠네요. 슬럼프 검사가 좀 그 스텝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뒷짐을 진 상태에서 등과 허리를 웅크려서 구부정하게 이제 앉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목을 구부려가지고 검사자가 이제 살짝 목을 눌러줄 거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펴보세요. 무릎을 앞으로 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돌시플렉션 시키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강하게 돌시플렉션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통증이 완전히 이제 극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신경계가 완전히 지금 팽팽한 상태예요. 그렇죠? 완전 지금 팽팽한 상태야.
그 상태에서 이 검사자가 지금 목을 누르고 있잖아요. 이거를 떼는 거예요. 이거를 뗐을 때 목만 위로 살짝 들어 올려서 정면을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끝이에요. 그랬을 때 양성 반응은 뭐다? 일단 이 4단계까지, 그쵸? 돌시플렉션 시켰을 때는 방사통이 재현되고, 마지막에 이 고개를 들었을 때 감소하거나 이 통증이 사라지면 양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성 반응과 이 스텝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햄스트링 단축이랑 또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햄스트링이 너무 좀 이렇게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미 그냥 이 자세에서 무릎을 들어 올렸을 때 아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목을 들었을 때 통증이 감소한다. 햄스트링이 단축되어 있는 사람은 목을 들어도 햄스트링이 계속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런 어떤 신경 문제다. 허리 디스크, 어떤 좌골신경 계통의 그런 문제다라고 하면 목을 들었을 때는 이제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통증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경 쪽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햄스트링 단축과 구별하는 그런 팁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나 기본적인 SLR 테스트 하지 직거상 검사입니다. 주로 이제 L4, 5, S1 그 아래쪽에 이제 있는 그 요추 부분의 문제를 진단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검사죠. 대상자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위로 들어 올리도록 한다. 일단 0에서 30도 정도, 그쵸? 여기 아래에서는 아무런 뭐 그런 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35도에서 한 70도 사이, 그쵸? 이때에는 이제 디스크 영역이에요. 디스크 영역이기 때문에 좌골신경이 가장 그 팽팽해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어떤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좀 디스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70도 이상에서는 뭔가 근육이나 이제 관절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도에서 뭔가 아프다라고 하면 뭔가 햄스트링 단축이나 SI 조인트에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다르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 SLR 테스트랑 해가지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하는 이제 검사들이 있는데 브라가드 검사입니다. 브라가드 검사. 브라가드스 테스트.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SLR 하면서 통증을 느낀 그 각도가 있을 거예요. 통증을 느낀 그 각도에서 여기 저 지금 여기서 아파요 라고 하면 거기서 다리를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한 5도 정도 이제 다리를 내립니다. 내려서 내린 상태에서 이 검사자가 환자의 이 발목 있죠? 이 발목을 돌시플렉션 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돌시플렉션 딱 시켰을 때 뭔가 다리가 저리고 방사통이 재현된다? 그러면 넌 디스크가 맞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거의 이제 이 SLR 테스트, 브라가드 검사까지 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디스크를 확진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할 수 있는 검사가 보네트 검사가 있습니다. 보네트 검사. 보네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내전, 그쵸? 내전, 내외전을 시켜가지고 이상근을 좀 늘리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이상근이 이제 팽팽하게 늘어났을 때 이때 만약에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얘는 이게 지금 좌골신경이 뭔가 압박을 받고 있고 그게 좀 문제다. 얘는 허리 디스크보다는 이상근 증후군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라가드 검사와 보네트 검사를 해가지고 조금 더 허리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 그런 거를 더 감별을 할 수 있다. SLR에서 더 추가적으로 검사를 더 할 수 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니그 검사, 케르니 테스트, 수막 자극 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막 자극의 징후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검사인데요. 이 뇌랑 척수를 감싸고 있는 특히 이제 뇌 척수막의 염증과 자극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뇌수막염, 아니면 지주막 가출혈 등 중추신경계 그 수막의 염증성 질환을 구별하는 검사가 되겠네요.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고관절 90도, 무릎 90도 직각으로 구부려서 이제 고정을 합니다.
이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이 발목을 잡고 무릎 위를 향해 이 수동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쭉 펴는 거죠. 반대측도 동일하게 실시를 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 고관절 접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제 펼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약간 한 135도 이상 뭔가 펴지지 않거나 통증 아니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무릎을 다시 막 이렇게 굽어리거나 이 허리나 척추 라인을 타고 이 목덜미까지 극심한 통증이 재현되면 양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이 반대쪽 다리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보상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진스키 검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막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이고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케르니 검사의 수정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이제 누운 자세를 취할 거고요. 한 손으로 대상자의 이 가슴을 이제 조금 살짝 눌러가지고 몸통이 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통수를 아래에서 이제 감싸쥐고 대상자의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목을 수동적으로 빠르게 굴곡을 시켜보는 거죠. 이때 누워있는 환자의 목을 구부렸을 때 되게 또 그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양쪽 그 고관절, 무릎, 요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굽혀진다? 이러면 이제 양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목을 수동적으로 빠르게 굴곡을 시켰을 때 이 척수막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통증을 피하기 위한 그런 보상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걸 확인하는 검사가 브루진스키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그렌 검사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확인 6인치 다리 들기 검사라고도 하죠. 무릎 곧게 편 상태에서 한 5cm에서 10cm 정도만 위로 들어 올리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30초 동안 유지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30초 버티는 동안 방사통, 통증 아니면 30초를 다 못 채운다? 그러면 양성이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보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꾀병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이죠. 하지의 근육 약화가 실제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심리적 요인이나 꾀병인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꾀병을 부리는 건지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침대에 바로 눕게 한 상태에서 이 뒤꿈치 쪽에 이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죠.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는 그 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왼쪽 다리가 지금 안 움직여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왼쪽 다리를 들어보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때 이 반대쪽 손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을 감지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정상,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다리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이 발을 들었을 때 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지렛대 원리에 따라서 이 반대쪽 뒤꿈치가 검사자의 손을 강하게 누르는 이 하방 압력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꾀병이 있는 사람들, 그쵸? 다리를 들려고 노력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반대쪽 뒤꿈치에서 아무런 어떤 압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수의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람은 꾀병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꾀병을 가려내는 그 번스 벤치 검사라고 있습니다. 번스 벤치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물건을 짚어보라고 하는 거죠. 이때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가 굴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어떤 물건을 주스라고 했을 때 그냥 잘 내려가요. 오히려 잘 내려가는데 꾀병인 사람들은 저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이 사람은 꾀병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허리 디스크랑 꾀병을 검사하는 게 번스 벤치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스트링 테스트입니다. 필기, 실기 둘 다 나왔던 검사이고요. 얘는 그 보호스트링이 이제 그 활시위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 좌골신경을 손가락으로 직접 이렇게 튕겨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SLR 검사를 우리가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쵸? 그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한 후에 이 통증의 원인이 정말 좌골신경이 문제인지 아니면 햄스트링 단축인지 한 번 더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침대에 편안하게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고요. 똑같이 그 SLR 검사를 시행하듯이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다가 저 아파요 하는 그 각도에서 이제 멈춥니다.
그 통증 유발되는 각도에서 무릎을 한 2, 30도 정도 살짝 이제 구부려가지고 이 어깨나 허벅지에다가 종아리를 이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굴곡을 이제 약간 이렇게 시키게 되면 당겨졌던 좌골신경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통증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검사자가 양손, 엄지손가락 사용해가지고 그 오금 부위인 좌골신경 라인을 깊숙하고 강하게 이제 압박을 시키는 거죠. 그때 다시 통증이 재현된다. 그러면 양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무릎을 구부려서 통증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그 통증이 재현되는 게 이 활시 검사의 양성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햄스트링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진짜 이 좌골신경 쪽에 어떤 문제이구나 라고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검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겐슬렌 검사입니다. 이것도 SI 조인트의 이제 병변을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길렛 검사가 있었어요. 그쵸? 길렛 검사 뭐였죠? 한쪽 다리 들어가지고 그 PSIS의 어떤 그 가동성, 그 위치를 그 평가하는 그 검사였습니다. 겐슬렌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골반 뒤쪽에 이제 통증이 요추 문제인지 아니면 이 SI 조인트의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그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침대 끝에 가깝게 붙어서 바로 눕게 한 상태에서 검사하지 않는 쪽 다리, 그러니까 안 아픈 쪽 다리죠. 그쵸? 그쪽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이제 끌어당기라고 하고 검사하고자 하는 그 다리, 그쵸? 아픈 쪽 다리, 그 다리를 침대 모서리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서 고관절이 완전히 이제 과신전되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검사자는 이 하방으로 압력을 가하고 얘는 이쪽으로 밀고, 그쵸? 상방 압력과 이 하방 압력을 가해가지고 골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완전히 비트는 거죠. 그때 그 SI 조인트 부분 통증이 나타나면 양성이다,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검사가 겐슬렌 검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틀림 힘을 준다, 토션, 비틀림 힘, 이거를 줘서 검사를 하는 게 겐슬렌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신경 신장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퇴신경의 신경근 병변을 보고 신경 압박 여부를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얘는 이제 고위 요추 문제를 보는데 씁니다. L2, L3, L4 여기에 이제 압박이나 병변을 확인하는데 검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SL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부 요추, 그쵸? L4, L5, 뭐 S1, 그쵸? 여기나 아니면 이제 좌골신경 그쪽을 이제 체크를 해서 얘는 이제 허리 뒤쪽을 지나잖아요, 그쵸? 이쪽을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뻗치지? 얘가 이제 종아리까지 이런 어떤 문제를 이제 보는 검사였다면 이 대퇴신경 신장 검사는 이 위쪽, 그쵸? 더 위쪽을 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허리 앞쪽, 그쵸? 허리 앞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골반을 타고 내려가는 그 대퇴신경을 늘려가지고 인장을 시켜가지고 얘를 완전히 이제 늘려가지고 이 대퇴신경이 이제 어디까지 가 있겠어요? 골반 앞을 지나가지고 그 대퇴 전면을 지나서 이제 무릎 내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얘네들을 다 이제 완전히 늘려가지고 보는 검사가 대퇴신경 신장 검사가 되겠습니다. 허리 뒤쪽에 이제 SLR 검사를 하면 그 허리 뒤쪽이 아팠다면 얘는 이제 앞쪽이 아파요. 앞쪽, 그쵸?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엎드린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무릎을 약 90도 각도로 수동 굴곡을 시키고 무릎 고정한 상태에서 고관절 뒤로 젖히는 그 신전 상태, 그쵸? 얘를 살짝 이제 들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허벅지 앞쪽 또는 가쪽, 무릎 종아리 내측까지 뻗쳐나가는 어떤 방사동 저림, 요게 생기면 양성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캠프 검사입니다. 지금 자세를 보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검사 뭐였죠? 스토크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 다리 편체 선 검사, 그쵸? 한 다리 선체 편 검사였나요? 어쨌든 한 다리 서가지고 그 한 발 서기 한 상태에서 몸을 뒤로 이렇게 몸을 젖히는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요거는 아까 뭘 보는 검사라고 했죠?
척추 분리증, 그 다음에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검사였습니다. 이 캠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세는 좀 이제 비슷한데 얘는 이제 요추 쪽, 그쵸? 요추 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후관절 증후군, 그쵸? 파셋 조인트 신드롬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감별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선 자세에서 이제 뒤쪽에 씁니다. 뒤쪽에 쓰고 대상자의 이제 골반 좀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는 뭐 이제 어깨나 이런 데를 감싸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대상자한테 허리를 뒤로 신전을 시키고 뒤로 젖히고 아픈 쪽 방향으로 동측 회전, 옆구리 구부리는 동측 측구를 유도하는 거죠. 자, 편,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측굴. 요 세 가지를 다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압박해서 꺾었을 때 어떤 허리 통증과 함께 방사통이 재현된다? 얘는 요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국소적으로 뭔가 허리 뒤쪽, 다리 저림이나 이런 건 없는데 허리 뒤쪽에 뭔가 국소적인 어떤 통증이 발생한다? 요추 후관절 증후군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캠프 검사였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스페셜 테스트를 다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특히 이 파트 같은 부분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구슬까지도 끝까지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 준비하시면서 잘 정리해두시면 무난하게 실기구슬도 충분히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여러분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너무나 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지만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어떤 공부들을 믿으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필기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